한약에서 이제 우리 사상학이 대표적이긴 한데, 뭐, 사상체질도 있고, 활체질도 있고, 뇌경 같은 경우 뭐 25체질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체질이라는 게 어떤 체질적 몸의 성향, 몸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질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기질도 있고, 성질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몸도 가지고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생각의 패턴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일단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분명히 어떤 신체적 경향성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뭐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위를 잘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추위, 더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찬 걸 먹으면 찬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개개인의 어떤 몸의 어떤 성향들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게 좋겠죠. 특히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가운 것을 겨울에도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은 따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데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젊은 청년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 차가운 것들을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자기화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뭐 좀 차가운 것들을 즐겨 마신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위로 열들이 다 떠 있고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것들이 들어가는 걸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원한 것이 들어가면 잠깐이라도 거기서 위안을 얻지만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화가 많이 치밀어서 차가운 것을 만약에 선호한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찬 것을 먹는 게 잠깐의 위안 이후로 뭔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혈기왕성해서 찬 것을 당겨 하는지 아니면 내가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몸이 이제 감정적으로 안 좋아서 차가운 것을 당겨 하는지 이것을 구분을 하셔서 만약에 내가 후자라면 그런 것을 당겨 하는 몸의 상태를 좋은 방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한약에서 체질 의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의 어떤 경향성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의 흐름의 경향성,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의 경향성,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재마의 사상의학에서도 우리가 뭐 사상체질 의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거 먹으면 좋아요, 이거 먹으면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마의 뛰어난 점은 사람을 네 개로 나누어서 인간을 네 사상 체질로 나누어서 진료를 한 게 아니라 과거의 한의학이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면 이제만은 이제 문명화된 사회, 이 사회 안에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다. 어떤 자연의학에서 사회의학으로의 어떤 한의학을 한 단계 발전시킨 거, 그것이 저는 이재마의 사상의학의 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무슨 체질이니까 이걸 먹어야 돼, 이걸 안 먹어야 돼,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내 기본적인 어떤 음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재료로 제대로 만든 음식을 먹는 거, 그걸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 경향성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라던가 생각의 패턴은 변화하게 됩니다. 또 기질과 생각의 패턴이 변화하면 그건 신체에 영향을 주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몸의 체질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나에게 내 좋은 건강, 그러니까 내가 불편함 없이 생활하는데 뭐가 더 중요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될까,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재마의 사상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재마는 각 체질별로
어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해서 장점들을 극대화하고 이 장점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장점들이 모여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마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재마 스스로가 어떤 사회적으로부터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재마가 처했던 사회적 환경은 굉장히 혼란한, 신분제도 혼란했고 사회적으로도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마는 서자였고 그 다음에 저쪽 서북 사람이었어요. 함경도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이생계 유훈무로 시작해서 서북민을 굉장히 차별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차별했고 거기다가 어떤 지역의 차별, 신분적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마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크게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관직도 나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의술이라는 형태로 저는 이재마가 일종의 사회개혁 운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이라던가 어떤 지역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오롯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성향 이런 걸로 어떤 인정을 받아서 그것들이 점점 나아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고 어떤 개인으로는 그런 개인의 편차를 극복해서 좀 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재마 사상의학의 근본 사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 맞는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던가 어떤 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신분이라던가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됐는가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마의 사상의학, 내 체질을 맞춰서 뭔가 건강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작게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내 체질에 맞는 뭔가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펼쳤을 때 그 좀 더 근본적인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재 우리의 어떤 처한 환경이라던가 그 사람이 가진 부나 그 사람의 배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평가받지 않고 오롯이 내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질의학을 단순히 내 일신의 건강 이런 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으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